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픈마켓 셀럽 되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셀럽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소상공인분들에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화면을 좀 볼게요.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에 셀럽을 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좀 준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기본 메뉴에 대해서 살짝 좀 여러분들이 익혀두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스마트 스토어 개업을 하실 때 어떤 등록 절차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실 거고요. 스마트 스토어 개업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주의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스토어 오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스마트 스토어 어떻게 오픈을 해야 되는지 그 개업 등록 절차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마트 스토어를 개업하시기 전에 오픈하시기 전에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이름을 결정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름을 하려고 보면 이미 수많은 이름들을 결정하는 거나 이름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해도 또는 앞에는 한글로 하고 뒤에는 영어로 한다고 해도 이미 너무 많은 스마트 스토어의 이름들이 있다 보니 이 이름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의 이름 결정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앞서 1회 때 말했던 것처럼 사업자 등록하는 것부터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시는 것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업자 통장부터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매한 전 이용 확인증 신청을 해놓고 프린트까지 여러분들이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통신 판매업 신고증이 있으셔야 선생님들은 스마트 스토어 오픈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스마트 스토어를 드디어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실 수 있다는 건데요. 위에 있는 이 다섯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를 개업하고 등록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개업할 때 어떠한 체크 사항들이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지금부터 귀를 잘 기울여 주셔야 돼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스마트 스토어의 신규 판매자들이 가장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 아이디보다는 꼭 판매자 아이디 로그인으로 해주시는 게 필수입니다. 왜요? 기존에 저는 네이버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하시는데요. 저처럼 사실 혼자서 운영을 하거나 아주 작게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운영을 하시다 보면 좀 직원도 필요하시고 나의 스마트 스토어 오픈을 좀 크게 하실 분들은 꼭 판매자 로그인으로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대표자 외에 직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개인적인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보다는 새로운 판매자 아이디 로그인을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대표님들과 소상공인분들의 개인적인 로그인 아이디를 알려주시다 보면 개인정보 유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는 판매자 아이디 로그인을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또 체크사항을 보셔야 되는 건데요. 스마트 스토어 채널 정보 체크 사항인 겁니다. 바로 이름 짓는데 포인트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름을 지으실 때는요, 꼭 이 상황만 주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글자 이내로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이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길게 지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이 되으시려면 되도록 5글자 이내의 이름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영어와 한글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은 되도록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기억하기 쉽지만 이 물건을 구매하시는 폭넓은 우리 세대 간을 구매를 생각을 하신다면 되도록이면 영어와 한글은 섞지 않는 쉬운 이름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이템과 관계성 있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NS 마케팅과 내가 함께 하실 생각을 고려해서 이름을 확장해 둘 것을 생각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만드시는 이름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남들이 쓰지 않는 독창적인 이름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이름을 좀 생각하셔서 독창적인 이름을 꼭 고려하셔서 만들어 보시는 걸 꼭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스마트 스토어 개업할 때 여러분들이 또 체크하셔야 될 게 바로 스마트 스토어 URL입니다. URL이 뭐예요, 강사님? 네, 바로 주소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운영하시고 있는 가게의 주소인 것처럼 이 스마트 스토어도 일종의 주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객들이 우리 스마트 스토어를 찾아오기 위해 주소가 필요해요. 그 주소가 바로 이 URL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URL은요, 한 번 정하면 바꿀 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과 연관 있는 이름으로 지어주시면 아주 편하시겠습니다. 스토어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띄어쓰기가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바바 줌마 몰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건데 바바 줌마 한 칸 띄고 몰이라고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띄어쓰기 없이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 번 정하면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의 주소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소를 바꿀 수 없어요. 이사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스마트 스토어는 온라인 상이기 때문에 이사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하시면 바꿀 수 없다라는 거 우리 소상공인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또 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 스토어의 기본 메뉴에 대해서 우리 좀 이해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우리가 요거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우리가 들어가시게 되면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꼭 필수적인 중요한 부분의 내용들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메뉴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상품 관리입니다. 상품 관리는요,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바로 내가 판매할 상품에 대한 내용들을 등록하고 올리시는 거고요. 여기서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품에 대한 사진들도 보관하시는 거고요. 또한 고객들이 이 상품을 주문했던 것들을 배송하고 관리하는 것들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고객들에게 알릴 공지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또 고객들이 우리 상품을 구독하는 것들을 구독 관리하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관리를 볼 수 있는 그 스토어의 기본 메뉴 중에 하나인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또 가장 많이도 제일 체크하시고 보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럼 두 번째 좀 볼게요. 기본 메뉴 중에 또 이제 판매 관리인데요. 이 판매 관리는 주문 통합 검색을 또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또 많이 보시게 될 부분이세요. 여기는 현재 배송 현황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의 상품들을 고객들이 구매 확정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발송을 했는지 그리고 또 결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제품을 또 반송하거나 취소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고객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의 제품들을 방해하는 고객들이 사실 있어요. 이런 고객들이 사실 컴플레인 하는 고객들인 거죠. 이러한 고객들이 왜 방해를 하는지에 대한 고객들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판매 관리에 대한 기능 메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메뉴들을 좀 자주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번에는 기본 메뉴 중에 바로 정산 관리입니다. 제일 좋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사실 정산 관리를 제일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빠른 정산과 정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빠른 정산은 제가 다음 차시 때 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 정산 관리에서는요. 빠른 정산, 정산, 그리고 정산 내용의 상세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뭐 세금 계산서라든지 부가신고세 내역 등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의와 리뷰 관리인 겁니다. 사실 고객들과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지금 고객들이 가장 원하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을 사실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관리를 가장 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객들은 상품을 사기 전에 가장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의 관리라든지 고객의 그 리뷰 관리를 가장 잘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 상품이 상단 위에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리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앞서 뒤에도 많이 만날 텐데요. 그 뒤에도 이야기 정말 많이 할 겁니다. 리뷰 관리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 관리, 판매 관리, 이 문의 리뷰 관리는 정말로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주 들어가시고 이 기능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소상공인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또 뒤에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스마트 스토어 전시 관리인 겁니다. 이 스마트 스토어는요, 말 그대로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내 매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우리 가게를 운영하면 가게를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는 것처럼 스마트 전시 관리는 우리 스마트 스토어를 가게를 예쁘게 꾸미시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무슨 매장, 뭐뭐뭐 여러 가지 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내 스마트 스토어를 예쁘게 꾸미는, 관리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인테리어 하는 곳이고요. 이 안에서 내가 다양한 내 쇼핑, 내 물건을 대해서 소개도 하는 거고요. 또 요즘 아주 핫하고 있는 거죠. 내 라이브 커머스도 예고할 수 있는 다양한 나의 제품을 소개하고 제품을 인테리어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쉽게 이해되셨나요? 네,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계예요. 이 부분도 선생님들이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고객들의 쇼핑 행동 분석이에요. 어떤 것들을 사실 많이 좋아하고, 우리가 마케팅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고객들이 반응을 많이 했는지에 대한 것들, 고객들을 또 보고요.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또 재구매를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분석을 해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사실 이 강의로만 통해서 완벽하게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끝나고 나서도요, 계속 그 기능을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기능을 잘못 눌렀다고 해서 내 스마트 스토어가 사라지는 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눌러보시고 올려도 보시고 해보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본 메뉴 기능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스마트 스토어 오픈하기 전에 브랜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세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기 전에 브랜딩을 잘 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 브랜딩은 말 그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내 매장을 오픈할 때 또는 우리 그 소상공인들이 뭔가의 제품을 고객들한테 선보일 때 자신의 브랜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템, 똑같은 아이템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선에 곤드레 정선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선에만 감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선에만 더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선의 더덕을 어떻게 하면 더 알릴 수 있고 정선의 더덕을 어떻게 하면 왜 정선의 더덕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차별성을 고객에게 정확하게 인지를 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지만이 고객들의 니즈와 요구를 파악해서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 오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장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시장 조사를 잘 하셔야지만이 스마트 스토어의 이름을 네이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 더덕하면 정선이야. 우리 그리고 더덕하면 감자지라는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 아이템을 준비하실 때 준비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와 이벤트로 처음에 고객을 모객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세 3페이지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제품을 조금 더 예쁘게, 어떻게 하면 더 먹음직스럽게 하시는지에 대한 컨셉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딱 더덕, 딱 감자, 딱 정선의 이 곤드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묶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샘플 같은 것들도 좀 아이디어 구상 같은 것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아마 뒤에 또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 해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종합물만 아니라 전문물로도 세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종합물은 우리는 곤드레만 팔 거야 이것이 아니라 곤드레 상품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또 제품들도 고객의 선택의 폭에 할 수 있는 종합물을 준비하시는 거고요. 전문물은 우리가 그 상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져서 고객이 이 상품을 꼭 사야 된다는 그 이유를, 차별성을 가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차별 아이템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바로 스마트의 오픈 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다 같이 머리도 식힐 겸 영상을 한번 보시고 갈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PC로 잠깐 우리 기본적인 메뉴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로 다들 켜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인터넷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네이버로 들어가시고요. 똑같이 스마트 스토어 한글로 치시면 되세요.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1강 때 가입하셨던 것처럼 로그인으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로그인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로그인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자신의 스마트 스토어 이름이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품 관리부터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상품 관리의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제가 상품 관리를 눌렀죠. 그러면 상품 조회 수정이 나오시는 거고요. 상품 등록이 나오는 겁니다. 저처럼 이제 막 가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품이 전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기는 상품을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상품가, 판매가라는 게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지금 점이 되어 있는 것들은 꼭 필수로 입력을 하라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먹게 되면 나중에 내가 저장을 하거나 물건을 이 상품을 올리고 싶더라도 올려지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입력을 꼭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우리 뭐 더덕이라든지 아니면 감자를 올릴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상품 등록에다가 하시게 되는 거고요. 요 밑에 보시면 뭐 카탈로그 가격 관리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좀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판매 관리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저희가 뭐 상품을 등록하는 시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메뉴가 무엇이 있는지를 저랑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매 관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주문 통합 검색이라는 게 있으세요. 주문 통합 검색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원하시는 날짜를 보시게 되면 되는 거예요. 뭐 3개월 동안 우리 매장에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을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누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상품 주문 번호, 그다음에 언제 주문했는지 일시, 그다음에 주문한 상태, 클레임 상태, 상품 번호, 그다음에 옵션, 구매자명, 다양한 그 내용들이 나오십니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내가 싹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엑셀 보이시죠? 이 엑셀을 다운이라고 누르시게 되면 엑셀로 정리된 파일을 우리가 프린트를 해서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직 결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상품이 보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되지 않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고객에게 문자로 발송을 해서 상품을 보내달라고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판매 관리에 들어가셔야지만이 반품 관리라든지 교환 관리, 그 다음에 취소 관리, 그리고 뭐 이런 발송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들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받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시잖아요. 돈을 받는 부분은 바로 정산 관리에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정산 관리는 이 빠른 정산 내역 이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가가치 신고 내역들을 우리가 뭐 국세청에 제출해야 된다 하시면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내역 조회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문의, 그다음에 리뷰 관리도 여기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문의도 지금 우리가 처음 이제 막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리뷰 관리도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르시게 되면 오늘 우리 리뷰 내용이 달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떤 상품에 누가 이렇게 어떤 고객이 되어 있는지 리뷰에 대한 것들을 하시고 우리가 바로바로 리뷰에 대한 댓글도 달아주시고 체크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런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요. 리뷰의 댓글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뷰 글 같은 경우는 오늘이든 매일매일 체크하셔서 고객이 달아준 리뷰들은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문의들이 올라오시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댓글을 달아주실 수 있는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고객들의 리뷰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밑에 있는 리뷰 이벤트 관리가 있으세요. 이 리뷰 이벤트 같은 경우는요. 기간을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뭐 3개월이든 1개월이든 그 등록일을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뭐 스마트 스토어 전체라든지 아니면 상품을 어떤 것들 하나 지정해서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리뷰를 어떻게 다른 분에게 어떠한 이벤트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선정을 하시면 되는 이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오늘은 배우시는 거예요.
이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만 오늘은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저와 함께 그냥 쓱 훑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강사님 너무 빨라요. 저 지금 아직 못했어요가 아니라 저와 함께 이렇게 쓱 훑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만 저와 함께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 관리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스토어 관리는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스마트 스토어 관리를 누르세요. 요 스마트 스토어 관리를 누르시게 되면 저처럼 우리 그 스마트 스토어를 예쁘게 꾸미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요 보라색으로 했죠. 요 공통 관리를 누르시게 되면 요 노란색으로 하시면 노란색, 요 핑크색. 우리는 좀 더덕이다라고 하시면 요즘에 제 생각이에요. 더덕이다라고 하시면 요 이렇게 요 약간 요 좀 어두운 색깔, 고동색이다 이런 거 하시면 아니면 뭐 산나물이다 하면 요런 뭐 상큼한 색깔로 해서 우리의 그 스토어의 느낌을 이런 식으로 좀 꾸미시는 것도 뭐 이거는 선생님 원하시는 컬러로 좀 꾸미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꾸밀 수 있다라고 해서 전체 적용을 누르시면 이 색깔로 지정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나가기로 누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능들이 좀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기능이 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고객들과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 하시거나 우리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거나 우리의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전달하실 때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 좀 알려드렸습니다. 좀 어떻게 셀럽 되시는 게 어려우실까요? 어렵죠. 네, 쉬운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씩 익혀 나가신다면 우리는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셀러가 되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2강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